우리가 아프다라고 하는 거는 염좌, 골절처럼 조직이 손상돼서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꼭 손상돼서 오는 건 뿐만이 아닙니다. 심리적 요인이 뇌 통증 조절 기능을 떨어뜨려요. 덜 아픈 거를 막 더 아프게 느끼고 우리 몸이 굉장히 예민한 쪽으로 세팅이 돼버린다는 거죠. 만성 통증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한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이 수면 부족이에요.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이정표입니다.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 가지고 나왔어요. 침대 위에서 우리의 허리를 살릴 수 있는가? 우리 척추가 원하는 수면 자세는 무엇이고 어떻게 자야 우리가 자는 동안에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 라는 아주 재밌는 주제를 갖고 왔으니까 오늘 영상 놓치지 말고 집중하시면 잠자는 시간이 여러분의 척추와 관절을 지키는 시간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허리 디스크, 무릎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혹시 내가 잠자는 수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죠. 수면이 우리 관절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MRI상 큰 이상이 없는데도 새벽마다 막 관절 통증 때문에 잠을 깨세요. 아니면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에 허리가 너무 뻣뻣하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많은 분들이 어떤 자세나 운동 부족 뭐 이런 거만 고민을 하시지 잠의 질, 그러니까 수면 중에 우리 몸이 회복되는 과정, 그리고 관절, 척추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잘 모르고 계세요. 오늘은 단순히 숙면을 넘어서 왜 잘 자는 게 허리와 관절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수면 습관이 통증을 악화시키는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통증이라는 거는요, 단순히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프다라고 하는 거는 염좌, 골절처럼 조직이 손상돼서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꼭 손상돼서 오는 건 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통증이라는 게 심리적, 사회적 요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관점을 바이오 사이코 소셜 모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생물학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요인이 함께 통증이라는 결과를 만든다라는 통증 이론이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래에 오시는 어떤 환자분이 MRI를 찍었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근데 너무 허리가 아프고 엉덩이가 빠질 것 같고 의자에 앉아있기가 힘들고 이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자세히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최근에 막 가족분하고 어떤 갈등이 생겼다든지 수면이 좀 부족하다든지 최근에 직장을 옮기면서 뭐 직장 내 스트레스가 크다든지 하는 불안감이 좀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리적 요인이 통증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우울증, 만성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같은 심리적 요인이 뇌 통증 조절 기능을 떨어뜨려요. 이건 아플 만한 자극이 아닌데 덜 아픈 거를 막 더 아프게 느끼고 우리 몸이 굉장히 예민한 쪽으로 세팅이 돼버린다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통증이라는 게 단순히 신체 구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감정, 그리고 환경, 삶의 맥락 전체가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심리적, 사회적인 요인을 좀 이해하고 접근을 한다면 통증을 이해하기가 쉬워지겠죠. 그렇다면 수면이라는 거는 어디에 해당을 하는 걸까요? 수면이라는 게요, 바이오 사이코 소셜 모델에서 굉장히 많은 영역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생물학적인 측면에서요, 수면이라는 게 우리 몸의 회복 시간이라는 걸 의미를 하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고 염증을 조절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특히 관절하고 척추는요, 낮 동안에 반복적인 압력 그리고 미세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밤 사이에 이게 낮 동안 받은 이런 손상을 회복하지 않으면 다음날 이게 누적이 되면서 우리가 빚을 졌을 때 복리 이자가 늘듯이 통증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수면은 굉장히 중요해요.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요, 감정 조절 능력도 떨어지고 통증에 대한 인식이 더 예민해집니다. 우리가 잠 잘 자고요, 개운하다 이런 날은 별로 안 아프잖아요. 이런 게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뇌와 신경화학적 작용을 잘 조사를 해보면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또 사회적 측면에서 봤을 때 수면이 일상 리듬을 잡아주잖아요. 직장 생활이나 사회적 활동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의 바탕이 되는 것도 잠을 규칙적으로 잘 잘 때 이루어지죠. 만약에 이 수면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삶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고 이 균형이 무너지면서 우리 통증이 좀 더 악화되는 결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수면
자체가 관절하고 척추의 구조적인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잘못된 자세로 잠을 자고 수면 중에 자세를 안 좋은 자세로 계속 바꾸고 이렇게 되면 어떤 특정 관절이나 디스크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게 되면서 이게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키게 되고 그 염증이 누적이 되면서 구조적인 문제를 발생을 시킵니다. 수면이라는 게 단순히 휴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휴식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관절하고 척추 건강의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수면 부족과 만성 통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요.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가 피곤하죠. 단순히 피곤한 걸 넘어서 짜증이 납니다.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쫙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결국에 이런 변화가 뇌의 통증 억제 회로를 무력화를 시켜요. 통증 조절 회로가 망가지게 되면 통증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똑같은 자극이 들어왔을 때 훨씬 아프다고 느껴요. 실제로 여러 연구를 보면요. 만성 통증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한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이 수면 부족이에요. 특히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관절염 있고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환자들 경우에는 수면의 질이 낮을수록 통증 강도와 지속 시간이 더 길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수면의 역할이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도요. 수면이 염증을 조절하고요.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는 핵심적인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면이라는 건 통증을 완화시키는 심리적인 방패 역할을 하고요. 신체 회복을 위한 생물학적인 치료 창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면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이제 좀 느끼시겠죠? 논문을 하나 보여드리면 굉장히 따끈따끈한 논문입니다. 2024년에 나온 논문이고요. 이 내용은 수면이 부족할 때 이게 만성 통증이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속 노화 이래갖고 노화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데 이 노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산화 스트레스인데 수면 부족이 산화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가, 만성 통증에 영향을 주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낮 동안에 통증이 있으면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반대로 수면의 질이 나쁘면 통증 강도는 더 증가한다. 이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면이 통증이 발생하고 진행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낮 동안의 통증 강도와 밤 동안의 수면의 질이 통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을 할 때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기전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논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수면 부족과 통증을 연결해주는 접점에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노화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주 재밌는 논문이에요. 이제 척추 얘기로 돌아오면요. 척추는 밤사이에 자랍니다.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아침에 키가 더 크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척추는 밤사이에 눈에 띄는 생리학적 변화가 일어나요. 하루 종일 우리가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잖아요. 앉아있거나 서있게 되면은 이 디스크 사이에 있는 추간판이 지속적으로 압력을 받아요. 계속 눌려요. 그러다가 자는 동안에는 이제 중력에서 자유로워지죠. 무중력 상태에서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잘 수 있잖아요. 그 사이에 척추가 싹 늘어나면서 디스크 사이에 수분이 흡수가 되면서 이 디스크가 팽창을 하게 돼요. 쉽게 얘기해서 디스크는 우리가 낮 시간 동안 계속 눌렸다가 휴대폰 잠잘 때 충전하듯이 밤 사이에 우리 디스크가 이렇게 재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밤 잠을 자는 동안 디스크는 충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제 아침에 키를 재보면 저녁에 잠자기 전에 키를 잰 것보다 한 2cm 정도 키가 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키 변화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지는데 잠자는 동안 디스크가 건강하게 회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몸이 회복할 수 없는 환경이 된다면 밤 사이에 손상됐던 디스크들이 재생을 못하니까 누적이 되면서 허리 통증이 만성적으로 변하게 되고 디스크 손상은 누적이 되면서 나중에는 큰 질병으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면이라는 게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니고요. 우리가 척추를 회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숙면이 허리 건강의 핵심이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면 수면 중에 디스크가 수분을 흡수하는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디스크 내부의 수분 함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탄력을 잃게 돼요. 디스크가 하는 게 뭐예요? 걸음을 걷거나 운동을 할 때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탄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로 디스크가 쿠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충격 흡수를 못하고, 또 하나는 디스크가 점점 퇴행성 변화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면 부족이 단순히 피로해, 피곤해 이런 문제
문제가 아니고 수면 부족이 누적이 되면서 디스크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척추라는 거는 거의 매일 중력에 의해서 충격을 받는, 스트레스를 받는 구조라는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잠 사이에 얼마나 회복하느냐, 얼마나 내 디스크가 재충전되느냐가 장기적인 척추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스크가 생물학적으로 회복되는 시간, 재생의 시간이 뭐라는 거예요? 수면을 하는 시간이다 라는 겁니다. 잠을 잘 자면 디스크의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주 비행사들은 중력이 낮은 상황, 아니면 아예 중력이 없는 무중력 상태에서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척추 디스크가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가 오히려 과도하게 수분을 흡수하면서 확 팽창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허리 통증을 호소를 해요. 디스크 안에 수분이라는 거는 너무 적어도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고 문제가 되지만 너무 많아도 이게 팽창하면서 신경을 좀 잡아 당기기 때문에 그게 또 통증을 만들기도 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밸런스, 균형이라는 거예요. 낮 동안에 적절한 활동을 해서 디스크가 일정 부분 조금 눌렸다가 밤에 충분히 잠을 자서 디스크가 흡수를 하면서 쫙 늘어나서 회복되는 과정, 디스크 건강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과도한 무리도 피해야 되고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좋지는 않아요.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긴 하지만 적절한 수면이 좋다는 거죠. 오히려 잠 오래 자면 허리 아픈 경우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딱 이해가 가죠. 우리는 움직임도 있어야 되고 그 움직임 후에 회복하는 시간이 밸런스를 맞추면서 균형 있는 생활을 해야 척추 건강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척추 얘기했는데 무릎 관절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무릎 관절이 수면에 영향을 받는가? 무릎 관절도 수면 활동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낮 동안 걷고 움직일 때 무릎 관절 사이에 있는 연골과 윤활막에는요 물이 있어요. 관절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액이 눌렸다 펴졌다 눌렸다 펴졌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순환을 하거든요. 이렇게 눌렸다 펴졌다 하는 과정이 확산을 통해서 연골 안으로 영양분을 공급하고 또 노폐물을 받아들여서 배출하는 기전이 눌렸다 펴졌다 하는 기전에서 일어납니다. 무릎은 펌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펌프에 의해서 순환이 되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움직임이 좀 줄어들고 하루 종일 앉아 있는다, 너무 오랫동안 누워 있는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관절이 순환이 잘 안 되니까 뻣뻣해지고 관절 연골에는 충분한 영향을 받지 못할 겁니다. 충분한 영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상될 위험이 커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수면 자세가 좀 불량했다든지 아니면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전신 회복이 잘 안 됐다, 이러면 무릎 관절도 영향을 받아요. 무릎 건강을 위해서라도 낮 동안에 적절하게 움직이는 게 있어야 되고, 그 움직임 후에 밤 사이에 적절한 수면이 받쳐져야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서 관절이 건강해집니다. 무릎 연골이 과도하게 압박된다는 걸 얘기를 해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연골은요 일정 시간 지속적으로 압력을 쫙 받게 되면 그때부터 이 내부의 연골 세포가 손상되거나 세포 자체가 죽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을 때 관절이 눌렸다 폈다 눌렸다 폈자 이렇게 동적인 압력이 반복이 되는 게 되게 좋다는 거예요. 연골 안쪽에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노폐물이 배출되는 순환 작용이 일어나려면 동적인 압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있거나 누워 있게 되면 이 정적인 압박을 받게 돼요. 꾹 하고 눌린 상태로 오래된다는 거예요. 같은 부위에 체중이 계속 실리게 되면 연골에는 혈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혈류가 거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확산을 통해서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에너지 공급이 안 되니까 회복이 어려워지고 손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잠을 너무 많이 자게 되면 옆으로 누워서 잘 때도 있고 엎드려 잘 때도 있잖아요. 옆으로 누워서 자게 되면 무릎이나 고관절에 체중이 쏠리게 되는 자세가 오래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관절에는 회복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자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고요.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수면의 질과 자세를 잘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자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성인의 경우 하루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수면 시간이 너무 짧으면 우리가 회복할 시간이 좀 부족해지고, 반대로 너무 길어도 이런 관절이나 디스크에 정적인 압박이 가해지면서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면 시간만 맞춘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아요. 수면의 질, 자세, 잠자는 환경,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잠을 자야 진짜 건강한 수면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7시간을 자더라도 매트리스가 너무 딱딱하던가 너무 푹신하거나 불편한 자세 막 옆으로 막 이렇게, 아니면 너무 뒤척이면서 깊은 잠을 못 자게 되면 디스크나 관절이 회복되는 시간이 똑같은 7시간이라도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허리 통증과 수면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특히 허리라는 관절은 수면 자세에 굉장히 민감한 부위예요. 수면 중에 허리 요추 전만이 너무 이렇게 탁
꼿꼿하게 내민 상태에서 잠을 자거나 반대로 너무 플랫한 허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잠을 자는 게 둘 다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엎드려 자게 되면 허리가 이렇게 꺾일 수 있거든요. 허리 자체에 지속적인 정적인 압박이 가해질 수가 있고요. 반대로 다리를 쭉 펴고 바로 누웠을 때 허리가 붕 뜨면서 근육이 되게 긴장 상태에 놓일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간단한 조절만으로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좀 줄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엎드려 자는 습관이 있으면 복부 아래쪽에 아주 얇은 베개 같은 거를 살짝 누면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는 거를 좀 완화시킬 수 있고요. 바로 누워 자는데 허리가 이렇게 긴장된 상태로 주무실 수밖에 없다면 무릎 아래쪽에 쿠션을 작은 걸 하나 넣어주세요. 그러면 다리가 살짝 굽혀지면서 허리 곡선이 좀 더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거든요. 중요한 거는 척추가 중립적인 자세, 뉴트럴한 정렬 자세를 유지한 상태로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아주 좋은 자세로 잠을 잤을 때 비로소 척추가 회복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면 자세가 척추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좀 보면 우리가 누워있을 때 척추는 중력에서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되죠. 하루 종일 척추 주변의 근육하고 인대가 받았던 긴장을 풀어주고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휴식하는 시간인데요. 자세가 틀어지면 오히려 회복하는 걸 방해할 수가 있겠죠. 똑바로 딱 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틀어 자거나 아니면 꺾어서 자거나 막 소파에 막 이렇게 웅크리고 자고 오히려 척추 관절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회복될 시간이 오히려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고요. 자고 일어났더니 개운하고 편안해야 되는데 막 오히려 더 뒷목 아프고 막 허리 뻣뻣하고 엉덩이 주변은 막 뻐근하고 결리고 이런 느낌이 든다면 그건 잠을 잘못 잔 겁니다. 수면 자세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척추라는 거는 뉴트럴한 정렬을 유지할수록 가장 편안하고 회복에 유리한 구조고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때 몸의 축이 곧게 정렬된 채로 유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특정 부위에 압력이 실리는 거는 피하는 자세가 좋습니다. 논문 하나 또 갖고 왔는데요. 수면 중의 자세가 허리 통증에 영향을 주는가 그 관계에 대해서 조사한 논문이고 이것도 굉장히 따끈따끈해요. 2025년 6월 23일이면 얼마 전에 나왔네요. 이 논문의 내용을 보면은 똑바로 딱 누워서 자는 자세가 허리 아픈 거와 허리에 대한 질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고 엎드려서 자는 자세가 허리에 과도한 긴장을 유발하면서 허리 통증을 증가시키는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누워 주무시는 분이 그렇게 많대요. 옆으로 누운 자세가 가장 흔한 자세인데 척추가 잘 지지대에서 적절한 자세로 옆으로 누워 자는 거는 괜찮다. 통증이 완화된다. 하지만 옆으로 누울 때 지지가 부족하거나 옆으로 누워서 허리가 틀어진다면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옆으로 누울 때는 제일 좋은 게요. 척추가 딱 뉴트럴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베개 높이도 되게 중요하고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 하나를 끼고 자는 것도 되게 좋아요. 수면 자세가 자꾸 바뀌는 가변 자세는 허리 아픈 거랑은 큰 연관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결론은 척추 건강을 위해서는 똑바로 누워서 자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옆으로 누워서 잔다면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고 경추를 지지할 수 있는 적절한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 엎드려서 자게 되면 허리가 아플 수 있으니까 피해야 된다라는 게 이 논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허리가 너무 이렇게 뻣뻣한 분들 있죠. 이렇게 배가 나오고 골반 전방 경사가 심한 분들 이런 분들은 누워있을 때도 이렇게 딱 허리가 긴장된 상태로 누워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위에 지속적인 압력이 집중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잠을 잘 때 다리를 쭉 펴고 잠을 자게 되면요 이 자연스러운 곡선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꺾여요. 그러니까 허리 뒤쪽에 근육이라든가 인대라든가 디스크에 스트레스를 주게 되거든요. 잠을 자는 도중에 허리가 아파서 깨든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뻣뻣해서 한참을 스트레칭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를 볼 때 전방 경사가 심한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바로 누워서 잘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데 무릎 밑에다가 얇은 쿠션 같은 거 하나 대고요. 또 허리 베개라는 게 있어요. 허리에 이렇게 묶어갖고 차는 그 베개 같은 게 있거든요. 무릎 베개와 허리 베개를 이용해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려요. 요약을 해보면 척추는 이 체형 따라서 누웠을 때 받는 부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면 자세에서도 맞춤형 조절이 필요하고요. 특히 요추 전반이 심하거나 아니면 골반 전방 경사가 심한 경우에는 똑바로 누워서 자는 것보다는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바로 누워 자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무릎하고 허리 쪽에 쿠션을 이용하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꾸부정한 분들 있잖아요. 흉추에 후만이 심한 분들 이런 분들도 누웠을 때 허리에 영향을 받아요. 이게 누우면 이게 펴져야 되는데 잘 안 펴지니까 이것 때문에 또 통증 호소를 한단 말이에요. 특히나 뭐 침대가 너무 딱딱한 경우에 그러면 누웠을
누웠을 때 자연스럽게 펴지지가 않으니까 오히려 근육이 더 긴장을 하고 그게 통증을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상체를 좀 받쳐주는 경사형 베개, 웨지형 베개를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베개의 위치를 좀 조절해서 등과 목선이 자연스럽게 받쳐질 수 있게, 침대 매트리스도 딱딱한 것보다는 푹신한 거를 사용하는 게 편안한 수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분들은 잠자는 동안 척추를 펴야 되니까 피려고 막 노력을 하면 오히려 처음엔 더 통증이 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피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중립된 자세에서 잘 수 있는 매트리스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좋은 수면이라는 건 뭐냐? 적절한 수면 시간이 첫 번째죠.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수면을 유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회복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너무 짧으면 회복 시간이 부족하고 너무 길면 관절이나 디스크에 불필요한 압박이 가해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올바른 수면 자세라 그랬죠. 척추와 관절에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중립된 정렬을 유지하는 자세를 찾아야 됩니다. 모든 분들이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각자 자신의 체형에 맞는 중립 정렬을 찾는 게 시급합니다. 그런 중립된 정렬을 유지하기 위해서 머리만 베는 베개 하나만 이용하지 마시고 무릎 사이에 낀다든지 옆구리에 낀다든지 하는 그런 쿠션들을 이용을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딱 맞아 들어갔을 때 우리가 수면 중에 긴장이 풀리고 회복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가니까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고 통증이 줄어드는 진정한 회복 시간이 수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면은 단순히 눈을 감고 쉬는 시간이 아니고요. 우리 몸 전체가 회복하는 과학적인 시간이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럼 나는 진짜 잘 자고 있는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수면 습관이 건강한지, 척추와 관절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히려 더 피곤하고 몸이 무거운가 체크해 보시고요. 무릎이나 허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뻐근하고 결리는가 체크해 보시고요. 세 번째는 내가 잠들 때 딱 누워서 잤는데 깰 때도 누워서 깨는가, 아니면 잠잘 때 자세와 깰 때 자세가 다른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세 가지 질문에 한 개라도 예스가 있다면 내 수면 환경이라든가 자세, 수면 질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꼭 확인해 보시고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면 습관이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제가 환자분들 진료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잠 잘 자는 분들은요, 치료빨이 좋아요. 치료빨. 똑같은 주사를 한 방을 놔도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은 확확 좋아져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거는 한 10번 정도 치료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했는데, 잠 잘 주무시는 분들은 두세 번만 해도 한 90% 이상 좋아져서 더 이상 안 오시고요. 재발도 거의 안 돼요. 잠 잘 주무시는 분들은. 근데 디스크가 있든 어떤 관절염이 있든 어떤 치료를 하든 회복이 잘 안 되는 분들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면 잠을 잘 못 자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무리 제가 치료를 열심히 해드려도 수면이 불규칙하거나 깊은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은 항상 아프니까 아침마다 찌뿌둥하고 회복이 잘 안 되니까 치료도 오래 걸리고 힘든 경우가 많아요. 치료의 첫걸음은 수면 습관을 체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병원에 와서 치료를 해봤자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두 번 아주 간단하게 치료받고 가잖아요. 그렇지만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이라는 자연적인 치유 시간이 우리한테는 있으니까 그만큼 잠을 잘 잔다면 여러분의 병원비를 아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있는 분들은요, 꼭 자기 수면 패턴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의 몸이 회복되는 건 오히려 병원에서 있는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침대 위일 수 있어요. 허리라든가 무릎이라든가 고관절이라든가 엉덩이라든가 반복적으로 통증이 지속되고 자꾸 재발한다면 내가 잠을 잘 자고 있는지 수면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면이라는 게 최고의 치료제고 오히려 잠을 잘 못 자면 최악의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수면의 질, 자세, 그 다음에 잠자는 환경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잠자기 30분 전 이거를 해주면 진짜 꿀잠을 잘 수 있는 특급 팁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이렇게 누워서 자잖아요. 잠자기 30분 전에 침대에 누우셔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요. 종아리 뒤쪽에 가자미근 있잖아요. 이렇게 근육 갈라지는데, 이 갈라지는 포인트 가운데를 누르면 되게 아픈 자리 있어요.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지그시 30초 정도 눌러주세요. 너무 꽉 누르면 아프니까 이렇게 30초 정도만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세요. 반대쪽도 엄지손가락으로 30초 정도 이렇게 눌러주세요. 30초 하기가 너무 아프면 10초씩 3번 해도 돼요.
이 부위는 가자미근이 갈라지는 부위에 근막이 만나는 부위여서 30초 동안 지그시 누르게 되면 종아리 전체의 긴장이 풀리고 하체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종아리 붓기 빼는 데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오늘 밤 꿀잠 잘 수 있는 아주 특급 마사지 포인트입니다. 오늘 밤부터 방금 알려드린 마사지 꼭 실천해 주시고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